훈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11월도 이제 11월 말로 가고 있네요. 이야,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그 비트코인 이야기하면서 요 이야기 많이 쓰게 되죠.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의 그 채굴량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가격이 급등했다가 또 조정을 겪는 그런 또 패턴이 반복된다라고도 하는데요. 또 최근에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오늘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8540님 정답 반감기입니다. 요새 와이프가 용돈을 줄이자는 얘기하는데 반감기가 온 듯하네요. 5152님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남아있는 게요. 감기도 아니고 완치도 아니고 반감기더라고요. 오늘 이런 분들 많이 오셨네. 1173님 우리 와이프 성질 반감기는 안 올까요? 라고. 저는 별다른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89님 주식에는 문외한인데요. 퇴직하고 주식 투자에 공부 중입니다. 성공예감 들으면서 좋은 정보 얻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최영주님이 매일 출장 다니면서 웃고 떠드는 라디오만 듣다가 도움이 되는 라디오 없을까 하다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로 좋은 방송 듣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신승호님 제 몸무게도 어느 시점 되면 반으로 줄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까 그 2247님이 오늘 김장 배추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와서 배추가 반 크기밖에 안 컸고 또 반 정도는 물음병으로 뽑아버려서 배추 물을 많이 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어느 지역은 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영향도 좀 있네요. 잠시 후에 또 우리가 김장 얘기도 할 겁니다. 잠시만요. 우선은 증시를 좀 오늘 봐야 되거든요.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3.2% 빠진 3,875, 코스닥은 2.6% 밀린 868.5를 가리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4.5% 내린 96,000원대, 하이닉스는 7.88% 내린 526,000원대입니다. 기장초에 9%대 낙폭에 비해서는 조금 낙폭이 좁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밀리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5.4%,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5.4% 급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네이버는 1%대 강세 보이면서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펩트론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대 등등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오롱 티슈징은 10% 오르면서 역시나 그 코스닥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보이고 있고요. 환율 중요하죠. 1,470원대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1,473원, 1,473원을 나타내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 이맘때 되면 이제 김장들 많이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4인 가족 기준의 김장 비용이 20만 원 정도. 요게 지난해보다 5% 정도 내린 거라고 합니다. 듣던 중에 물가가 내린다라는, 뭔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김장철에 듣게 돼서 그래도 듣던 중에 이제 반가운 소식이죠. 또 김장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김치냉장고입니다. 김치냉장고. 이제는 필수 가전이죠. 그런데 또 그 안에 다양한 또 원리, 또 이게 산업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갑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 들여다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라면 얘기했잖아요. 네, 맛있었죠. 네. 맛있게 얘기했죠. 드시고 네.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방송 전에. 그렇습니다. 네. 김치 빼놓을 수 없고. 네. 올해 혹시 김장하셨어요? 저희는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여름에 제가 담가놓은 김치 또 좀 사놓은 김치가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한참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뭔가 김치를 담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 그래요? 그러면은 되게 김치 냉장고는
저 김치 냉장 없죠. 그래요? 네. 요즘 김치 냉장 없는 집은 요즘 보기 힘든데 그죠? 네, 저도 이제 뭐 빚을 다 갚고 나면 김치 냉장고를 좀 들여놓을 수 있지 않을까. 예. 오늘 증시 얘기만큼이나 참 슬픈 대답이었네요. 아니 근데 오늘 얘기해 주실 게 김치 냉장고 아닙니까? 네네. 우선 맞습니다. 그 전에 네. 김장독. 네. 김장독을 이제 묻는 거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랑 같이 했었는데 네네. 항아리로 해서 땅속 깊이 묻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겨울에는 어차피 추운데 네. 밖에 내놔도 됐는데 왜 땅속이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일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땅 속이 땅 밖에 비해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 이야기를 일정하게.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땅 밖에 내어놓으면 하다못해 뭐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따라서 뭐 낮에 해가 높이 떴을 때는 좀 따뜻해졌다가 밤에 해가 지고 나면 점점 차가워져가지고 새벽에는 너무 추워지고 이런 경향이 좀 있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땅 속에 좀 깊게 묻어놓으면 하루 종일 그래도 온도가 좀 일정하게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의 김치를 만들어서 넣어놨을 때가 이제 제일 맛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또 우리가 익숙해진 것이기도 하죠. 수백 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그 맛에. 네, 그래서 대체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월 경에는 땅 속에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김치를 묻어놓으면 그 묻어놓은 곳의 온도가 대략 영상 한 4, 5도 정도로 쭉 가는 경향이 있고 12월 달까지 넘어가면 그때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가가지고 0도에서 1도 정도로 겨울 동안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김치가 있기에 딱 좋은 그런 정도 아니냐. 처음에 좀 숙성될 때까지는 4, 5도 정도를 유지를 했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한 영상 1도, 영하 1도 그 사이 0도 앞뒤로 좀 그렇게 있으면 김치가 그대로 좀 유지가 쭉 돼가지고 제일 잘 발효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이제 그 용기로 옹기를 쓰는 것이 또 무엇이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쓰느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아리 옹기.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역시 이제 발효의 과정과 관련이 제일 깊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발효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성분들을 그러니까 영양분들을 갉아먹고 뭔가 새로운 물질을 내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뭐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살면서 사람이 먹어도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향기나 맛을 좋게 하는 그런 좋은 물질을 내뿜으면 발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균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살면서 사람이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맛이나 뭐 빛깔을 안 좋게 하는 걸 내뿜으면 상했다,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했느냐, 썩었느냐, 뭐 아니면 발효가 되었느냐라는 게 사실은 그냥 그거를 보고 사람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차이지 기본적으로 과정상에는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김치가 맛이 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김치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세균들이 좀 이렇게 맛을 좋게 하는, 냄새를 좋게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종류의 세균들이 많이 살아남아가지고 퍼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네. 근데 세균들이 그 뭐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세균들은 좀 공기가 많이 있어야 잘 살고 어떤 세균들은 좀 짠 곳에서 잘 살고 어떤 세균들은 공기가 없어야지 잘 살고 뭐 어떤 세균들은 좀 따뜻해야 잘 살고 어떤 세균들은 좀 추워야 잘 살고 가지각색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김치가 이제 맛이 잘 드는 건데 이제 묻어 놓는 정도의 공간에서 옹기를 이용하면 옹기라는 게 그 흙으로 빚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 구워서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아주 미세한 그런 구멍이 생기거든요. 구멍. 예, 그래서 물 같은 거를 담아 놓으면 잘 담아 놓을 수 있지만 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조금씩은 빠져나오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그런 미세한 구멍이 있거든요. 그 항아리 옹기 그 흙벽 네네. 그 안에서 미세한 틈으로. 네.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산소가 드나들면 산소가 너무 없지도 않고 완전히 또 산소가 너무 많지도 않은 그리고 뭐 그런 세균들이 잘 자라날 수 있을 정도의 안에 환경이 조성되게 딱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온기를 이제 높게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 방면에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레시피를 해도 내가 하면 그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그 맛이 안 나. 이게 손맛의 차이야.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현대 식품공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풀이를 하냐면 이게 결국은 어떤 세균이 들어가가지고 잘 자라나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세균이 갑자기 뭐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어딘가에서 외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의 손에 세균이 묻어서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손맛이죠. 아니면 그 집에 공기 중을 떠다니는 그 세균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손맛인데 할머니 손 세균 맛. 그렇죠. 그리고 그 집안을 떠돌아다니는 그 세균이 거기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레시피를 해도 어느 공간에 사느냐, 누구 손이 닿느냐에 따라서 그 들어올 수 있는 기본 세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발효가 될 때 어떤 세균들이 잘 자라느냐에 차이가 올 수 있어서 정말로 손맛이라는 거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꽤나 많이 하지요. 그 손맛이 할머니 손 세균 맛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차이도 있기는 있는데 요즘 사실 대량 생산하는 김치 공장의 김치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요즘은 김치 공장의 김치는 이제 소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잖아요. 예. 도개 하나를 다 담아가지고 오랫동안 숙성할 만큼의 김치를 파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 번에 팔릴 만큼씩 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김치 공장에서 김치는 김치를 딱 만들 때 맛을 딱 맞춰가지고 만들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숙성이 되는 그 정도로 그냥 끝나는 딱딱 그 어떤 그 충분한 기간 동안 장기 숙성되면서 맛이 어떻게 되는 거를 그다지 많이 따지지 않고 만들어서 요 맛으로 조금 숙성된 다음에 바로 팔린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차이가 김치 공장 같은 경우에서는 레시피 차이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요즘 좀 또 차이가 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요즘 뭐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데 네. 한국 음식의 대표하면 이제 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치가 뭐 당연히 이제 많이 수출되기로는 우리 주변 나라인 뭐 중국, 일본 이런 쪽으로 많이 수출되는데 이런 바로 우리나라 곁에 있는 나라들 말고 좀 멀리 있는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하고 식문화가 많이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서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구권으로 나가는 우리나라 김치의 수출 물량 비중이 대충 우리나라 김치 수출 중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까요? 옛날에는 정말 작았습니다.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네, 뭐 교민들이 좀 뭐 소비하는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2, 3%, 3, 4% 정도인 시절도 있었는데 작년 통계를 보면 서구로 수출되는 비중이 한 46.1%까지 보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김치 수출이 되게 장기 수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숙성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내 김치 그런 연구기관에서 스타터라는 말도 사용하고요. 종균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는데요. 네. 김치에 딱 들어가면 좋을 만한 그런 세균을 따로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어머니 손맛을 대량 생산하는 거죠. 따로 그런 세균들을 딱 키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유산균 요거트 따로 먹듯이 그렇죠. 김치에도 유익한 균을 만들어서 넣는다는 따로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들여와가지고 뭐 사람 손에 이제 우연히 들어가는 뭐 공기 중에서 우연히 들어가는 세균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확하게 배합된 만들어진 세균을 대량으로 키워가지고 넣는 게 더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그런 그럼 것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도 있죠. 네. 대한민국의 김치를 먹는 게 건강식이다. 코리안 샐러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김치가 맛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좀 이국적인 맛이다. 나는 약간 이런 것도 먹을 줄 안다. 나는 일반적인 한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약간 얕은 입맛에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찐 한식을 먹을 줄 안다. 약간 이런 유행으로 김치를 소비하는 이런 경향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서양에서는 또 느끼한 거 많이 먹는데 네. 아니면 또 요즘에 그 매운 라면 수출 많이 되는데 네. 매운 라면이랑 김치 같이 먹고 이게 약간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는 고추를 또 고추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알려주면 좋은데. 그래서 그 김치가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좀 생산 공장도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게 네. 우리나라의 김치 공장이라고 하면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장 브랜드는 이 강원도 횡성에서 운영되었던 그 공장이 좀 80년대부터 거의 운영됐죠. 그게 좀 네. 유명한 편이고 최근에는 경기도권 공장들이 대규모 공장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비하는 인구가 경기도 서울에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파주에 있는 한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40톤씩 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치가 40톤이면 양이 어마어마하죠. 40톤. 네, 그러니까 대단한 양인데 최근에는 뭐 LA에도 한국 김치 공장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공장만 해도 하루 생산량이 거의 10톤 정도 바라봅니다. 최대로 생산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땅에서도 한국 김치를 10톤씩 매일 찍어내는 공장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김치의 세계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죠. 남물결님이 그 곽재식 작가님 김장할 때 옆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많아서 침이 튈 것 같아요. 그리고 0358님 두 분 내일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하나 입고 통 들고 우리 집으로 와요.
굴이랑 수육이랑 준비해 놨어요. 아유 막걸리 입맛이 있잖아요. 싹 도네요. 예. 아, 그렇죠. 지금도 이제 김장철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아이고 먹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배고파지는데 김치 냉장고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이제 김장 독을 묻는 문화에서 김치 냉장고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냈을까요? 이게 사실은 좀 해외에서 들어온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의외로. 예, 이게 김치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데 어떻게 김치 냉장고 아이디어가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해외 가전제품 수출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해외 선진국의 이런 냉장고 소비 사례들을 보면 냉장고를 하나를 구매를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네. 냉장고를 추가로 하나를 더 사는 집들이 선진국에서는 꽤나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걸 좀 본 겁니다. 이게 의외로 이런 수요가 꽤나 있는 게 냉장고 그러니까 생활 소비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저장할 음식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경향은 뭐 어느 네, 나라든지 꾸준히 그렇죠. 생길 수가 있는데 냉장고라는 게 상당히 덩치가 크고 가격도 좀 나가는 거다 보니까 멀쩡한 냉장고가 집에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더 큰 냉장고로 바꾼다라는 걸 생각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추가 냉장고로 조그만 걸 하나 더 산다라는 이런 문화가 세계 각국에서 좀 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예전부터 뭐 냉동식품 같은 거 특히 미국에는 큰 슈퍼마켓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네. 미국은 뭐 슈퍼마켓 한번 가려면 차로 한두 시간 네. 운전하고 갔다 뭐 이런 데들 많으니까. 예, 그런 데서 차에 뭐 한 차 뭐 온갖 냉동식품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무슨 뭐 맥주니 음료수니 이런 거 막 가득 사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 네. 많이 넣어둘 곳이 필요하다 보니까 원래 살림 시작할 때 사놓던 그런 냉장고 말고 뭐 좀 냉동 전용 냉장고를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지하실에 하나 마련해 놓고 오래 보관해 놓을 냉동식품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넣어둔다든가 아, 그런 문화. 예,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소비로 많이 진행이 되었었던 그런 거를 좀 봤었을 것이고 유럽 사람들 뭐 포도주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요. 그런 와인 전용으로 저장해둔 술 전용 보관 냉장고 이런 거를 좀 마련해 두는 뭐 이런 종류별로. 이런 문화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냉장고를 바꾸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전용 냉장고 조그만한 게 하나 더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좀 빠른 시기에 1980년대에 김치 냉장고가 우리나라에 좀 소형으로 나와가지고 좀 출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치 냉장고 규모가 한 40-50리터 수십 리터 규모 그러니까 김치통 딱 몇 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규모죠. 아, 작은 거. 네, 마치 좀 약간 그 와인 전용 냉장고, 포도주 전용 냉장고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그만한 좀 전자레인지만한 크기의 그런 정도의 냉장고라는 느낌으로 처음에 소형 그런 냉장고, 추가 냉장고 느낌으로 김치 냉장고가 80년대에 들어왔었던 적이 있었고, 아, 저희가 그 유튜브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게 네, 84년에 그 금성사 김치 냉장고 화면을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 회사 뭐 대표적인 공장. 84년도였어요. 네, 대표적인 공장이 지금은 이제 창원에 공장이 있는 대표적인 국내 가전사로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예. 그래서 처음에 80년대에 이제 출발이 돼가지고 시작이 됐었는데 그렇게까지 그때는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막 한국인의 생활 문화로 깊게 자리 잡는다라든가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주부님들이 무슨 김치를 땅에 묻으면 되지 냉장고로 사야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당시에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하다못해 이제 아파트에서도 1970년대 건설된 구축 아파트 같은 데 가보시면 네. 복도식 아파트인데 복도가 이상하게 요즘 아파트보다 공간이 굉장히 넓은 이런 곳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데는 현관문 앞에 복도 공간 쪽에 장독 같은 거를 좀 놓으라고 김치독 같은 걸 좀 놓으라고 해가지고 복도를 되게 넓게 확보해 놓는 그런 집들이 70년대에는 아파트로도 지어지곤 했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익숙한 문화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지는 않았었는데 199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도 좀 문화가 바뀌었죠. 소비 수준도 좀 높아지고 아파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뭐 맞아요. 땅에 김치독을 묻는다, 김치독을 따로 크게 보관한다 이런 게 좀 많이 좀 번거로워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추가 냉장고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처럼 많이 하게 됐었는데 김치는 그 특유의 강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분리해야죠. 아무리 냉장고 한 켠에 김치를 이렇게 넣어둔다고 해도 그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면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냄새가 맞아요. 나고 냄새
냄새가 배어들면 좀 싫을 만한 뭐 케이크 같은데 이런데 김치 냄새 같은 게 밴다든가 이런 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는 별도로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품에 대한 수요가 형성될 만할 때 당시에 좀 중견 기업이었죠. 원래는 이제 자동차 부품 생산하던 회사였는데 네. 예, 자동차 부품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용 에어컨 이런 것도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네. 냉방 기술을 좀 갖게 되었었는데 90년대 이제 중반 이후에 이게 자동차 에어컨 만들던 그 냉방 기술로 대형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가전 시장에서 맞아요. 정면 승부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이런 틈새 시장으로 이런 서브 냉장고 두 번째 냉장고인데 김치 전용 냉장고라는 거를 특이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해보면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나왔었는데 오히려 완전 그 회사께 더 히트 쳤죠. 완전 돌풍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가 빔으로 시작하는. 그 회사 제품이 엄청나게 돌풍을 일으키면서 90년대에 한국인들의 좀 뭐랄까요 생활 습관, 가정 풍경을 좀 바꿔놓은 좀 신선한 제품으로 등장을 그래서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지금도 김치 냉장고를 그 딤 그 두 글자로 불러요. 이른바 옛날 아예. 왜 하이타이 퐁퐁 이런 대명사처럼 그런 문화가 지금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급격하게 90년대 후반에 퍼져 나오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이 자리 잡게 되면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런 가전 제품도 하나쯤 있으면 좋다라는 뭐 어느 정도 반필수품 정도로 많이 인식되기에 이르게 되었죠. 맞습니다. 6549님이 저는 지금 인생의 첫 김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망칠까 봐 10kg 정도만 하는데 성공해서 내년에는 많이 준비해서 주변에 나눠주려고요. 이렇게 또 글 올려주셨고요. 1960님은 저희 남편은 미국 출장을 자주 갔는데 김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런지 미국 김치도 먹을만하대요. 아마 거기 미국에서 또 수입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1256님이 이대호님 나이가 궁금합니다. 왜 거의 사라진 문화 그 아버지랑 땅 파고 김치떡 묻던 시절도 겪어봤다고 하니까 궁금하시다고. 제가 44인데 저 초등학교 때인가 유치원 때 진짜 어릴 적에는요. 저희 집 근처에다 묻었습니다. 네, 그래서 땅 파고 비닐 한 장 깔고 거기다 동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뚜껑만 이렇게 살짝 보일 정도로 그런 시절인데 지금은 이제 김치 냉장고 없이는 또 못 살고 있고 근데 그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랑 아예 원리가 달라요. 그냥 똑같이 차갑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사실 기본 원리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기본 김치 냉장고 조금 특이하게 아예 전자식 소자인 펠티어 소자라는 걸 활용을 해가지고 네. 이게 전기를 일종의 이제 그 금속판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그런 전자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통하게 하면 저절로 금속이 차가워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장치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프랑스의 과학자 샤를 펠티에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영어식으로 펠티어 소자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네. 그런 거를 이용을 하는 소형 김치 냉장고도 아예 일반적인 냉장고나 에어컨하고 원리가 다른 방식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나라의 주류 김치 냉장고들은 기본 냉각의 원리 자체는 에어컨 냉장고하고 동일합니다. 에어컨하고 냉장고가 차갑게 만드는 원리가 같거든요. 근데 에어컨은 실외기를 바깥으로 빼가지고 네. 집안 전체의 온도를 굉장히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데 특화되어 있는 장치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에 해당하는 부품도 다 냉장고 안에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면 안에서 냉기가 나오니까 좀 앞에서 있으면 약간 시원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놔도 집안을 시원하게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럴수록 냉장고 뒷면에서 실외기처럼 열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어릴 적엔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실외기 자체가 아예 집 밖으로 빠져 있는 에어컨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인데 원리는 둘 다 동일합니다. 이 기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바람이 불면 이 땀이 마르면서 되게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액체 상태인 게 말라서 기체가 되면서 이렇게 변하면 기화열을 가져간다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액체가 마를 때는 주변을 차갑게 하는 그런 화학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이렇게 물 같은 걸 많이 뿌리고 하여튼 말리면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고민해야 되겠죠. 뭔가 뿌렸을 때 잘 마르는 물질을 뿌려주면 네. 이거 냉각에 사용할 수 있겠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다못해 우리 저기 뭐 주사 맞을 때 알코올 같은 거 이렇게 바르면 그것도 이제 마르면서 좀 시원해지잖아요. 시원하죠. 그래서 그런 류에 잘 마르는 물질을 뿌리면 시원해지겠다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화학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 중에서도 일회용으로 이게 계속 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대한 그쵸, 통에다가 그쵸. 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물질을 가져와가지고 계속 칙칙칙칙 뿌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뿌려서 마른 다음에 그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기체로 변해서 날아가면 그거를 공중에서 다시 붙잡아 가지고 다시 응축시켜서 액체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부품이 컴프레서라고 하죠. 그런 부품을 이용해서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줄 수 있는 것까지 넣어놓은 게 그 에어컨 에어컨이자, 가스처럼. 에어컨이자 냉장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집중해야 되는 건 이거죠. 잘 마를 수 있는 물질이면서 한번 말라가지고 날아가면 그거를 회수해서 다시 액체로 국물처럼 되돌리는 작업도 잘 될 만한 물질을 만들면 그걸로 냉장고 에어컨에서 내부에서 그 물질을 계속 말렸다가 되돌렸다가 말렸다가 되돌렸다가 하면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거다라고 개발해서 사용을 한 게 에어컨이고 냉장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넣어서 그렇게 계속 말랐다가 냉각됐다가 하는 물질을 말씀하셨던 대로 에어컨에 주입하는 뭐 가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네. 이거 뭐 용어로는 냉매라고 합니다. 아, 차갑게 냉매. 해주는 매체다라고 네. 해가지고 냉매라고 합니다. 좋은 냉매를 개발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제일 핵심적인 그런 원리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냉매 개발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암모니아 같은 거 초창기에 성공한 냉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대형 냉동고에서는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많이 누출이 되면 이게 불도 붙고요. 또 사람이 중독될 수도 있거든요. 암모니아 냄새도 안 좋기도 하거니와 많이 쏘이면 사람이 중독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좀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불도 안 붙고 뭐 사람이 들이마셔도 별 이상 없고 이런 거를 냉매로 개발해야지 그러면서도 잘 마르고 다시 되돌리기도 좋고 이런 거를 개발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냉장고 에어컨이 급성장하던 시절에 개발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퍼져가서 에어컨 냉장고가 세계에 퍼지는 그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물질이 CFC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CFC. 네, CFC라는 물질인데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쓰였거든요. 우리가 3, 40년 전에 냉장고 에어컨에는 굉장히 많이 쓰였던 물질인데 이 CFC에 대해서 사람들이 70년대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좋은데 뭐 사람한테도 안전하고 다 좋은데 이게 누출이 되어가지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 오존층을 파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80년대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실로 판단이 돼가지고 생각해보시면 80년대 90년대에는 오존층 파괴 문제라는 심각했죠. 게 되게 이야기가 많이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80년대에 이거를 전 세계의 수많은 회사들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걸 다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존층이 많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존층 파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오죠. 쑥 들어갔죠. 그 이유가 원인이 되는 물질을 금지를 해가지고 이걸 대체를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인데 생각해보면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환경오염 문제나 예를 들어서 요즘에 기후변화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80년대 말 그때는 이 CFC를 금지해서 대체하자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잘 추진이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그때 당시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열렬하게 열심히 일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세계의 수많은 개발도상국 업체들의 경쟁을 따돌리고 싶어 했던 네. 선진국 강대국 회사들이 이 CFC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잘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CFC 대신에 우리가 개발한 물질을 쓰자라고 하면 자기는 준비됐으니까. 네, 그러면 이 선진국 강대국 업체들에게 되게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경제적인 이유도 사실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어디서나 사다리 걷어차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걷어타기 차기라고 해야 될지 뭐 새 사다리 준비하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다리 팔던 업체들이 선진국 강대국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CFC의 대체로 나온 물질들이 HFC라고 하는 물질들이고 요즘도 요 HFC 계통의 물질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HFC라고 부르는 물질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국내에서도 울산에 있는 공장에서 이 HFC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가 뭐 유명한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 프랑스 업체지만 생산은 뭐 미국 공장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이런 업체들이 HFC를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세계에 많이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업체들이 요즘은 다시 또 이제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울산 공장에서 HFC 사업하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인도 같은 데서도 HFC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선진 이 유럽, 미국 HFC 사업하는 이런 화학 회사들이 어떤 거를 또 하고 있냐면 HFC 중에 일부 물질들은 오존층 파괴는 안 하지만 네. 요즘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기후 변화에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악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라고 해가지고 HFC 중에서도 구형 HFC는 좀 제거하고 신형 HFC를 써야지 기후변화의 문제가 안 된다라는 쪽을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끔 보면 뭐 친환경 냉매로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HFC 중에서도 약간 좀 선진국들에서 먼저 개발해 놓은 그런 이산화탄소 문제,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기후변화 문제를 안 일으키는 쪽으로 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선진 기술을 개발한 회사들이 더 돈을 잘 벌겠죠. 그러네요. 네. 그 냉매에서도 계속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고 사실 뭐 냉장고니까 김치 냉장고도 냉매가 빠질 수가 없는 거고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 오늘은 김치 냉장고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정리해드리고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잠깐 다녀옵니다.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 이집트를 찾아 압델 파파 ICC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와 번영, 문화 융성을 위한 공동협력 파트너십 강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 대학 연설을 통해 중동과 한반도의 번영과 상생을 위한 공동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주기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 접수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달 20일 동안 수출이 1년 전보다 8.2% 늘면서 무역 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무역 수지 누적 흑자는 587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흑자를 넘어섰습니다. SKT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4천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피해 고객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유성환 님이 여전히 김장하실 때 독에 별도로 담아서 토굴에 보관합니다. 와 멋지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치 이야기 사실 한국 사람들이 김치 얘기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는데 근데 그 김치 냉장고의 원리도 아주 우리가 절반도 못 배운 것 같습니다. 그 김치 아까 냉매 이야기 좀 말씀드렸는데요. 냉매 김치 냉장고가 오래 쓰다 보면 좀 안 되는 잘 뭐 고장 났나 왜 옛날하고 좀 다르지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상당 부분은 이 냉매 문제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고장 났을 네, 때 에어컨도 이제 가스를 좀 갈아줘야 됩니다. 가스를 좀 더 주입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듣죠. 네, 그래서 뭐 김치 냉장고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스를만 주입을 해주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 있던 냉매가 가스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없어졌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낡아가지고 좀 새는 구멍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사실은 가스만 주입해도 조금 더 오래 쓰다가 다시 또 비슷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게 김치 냉장고의 품질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컨이랑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이 냉매고, 근데 냉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국산도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많이 냉매를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냉매를 많이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냉매를 이제 다시 뿌려줬다가 되돌리는 이 컴프레서라고 하는 압축기 부품. 요게 김치 냉장고든 에어컨이든 좀 핵심 부품으로 많이 이야기하고요. 징 소리 나는 네, 냉장고 뒤에서 소리 그래서 이 나는. 컴프레서 잘 만드는 이 회사가 뭐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거 잘 만든다라는 식으로도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창원에 있는 공장에 이거 크게 하는 데 많이 있고요. 광주광역시에도 냉장고 공장이 좀 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걸 다 이어주는 배관 같은 거를 안전하게 잘 만들 수 있으면 뭐 냉장고, 김치 냉장고 다 잘 만들 수가 있겠죠.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보통 냉장고는 이렇게 차갑게 한 다음에 에어컨처럼 냉기라고 하죠. 찬바람이 이렇게 나오면서 안을 다 차갑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안에 좀 선풍기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냉기를 이렇게 잘 쏴주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김치 냉장고는 냉장고 전체가 다 좀 이렇게 차가워야 된다. 균일하게. 그쵸. 바람 나오는 그쪽만 더 차가우면 좀 곤란하다. 그리고 그 김치의 차가운 느낌은 최대한 땅에 묻어서 차가운 거하고 비슷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바람 쏴주는 방식 말고 그런 방식을 택하는 김치 냉장고도 꽤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벽 자체를 그냥 차갑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김치 냉장고를 둘러싸게 싸고 있는 벽면 자체를 그냥 다 차갑게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바람이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좀 특수한 방식을 사용하는 김치 냉장고도 꽤나 많이 나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참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김치 냉장고를 따로 사서 따로 김치를 보관하면 김치가 더 맛있는가? 왜 그 김치 냉장고 광고 보면 진짜 현란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톡톡톡 소리도 나고 막 김치가 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일반 냉장고 아니라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면 더 맛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까? 그러니까 김치가 보관할 때 제일 맛있어진다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 땅에 묻어놨을 때 온도인 영하 1도에서 한 영상 1도 사이 네. 그 정도 온도를 김치 냉장고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김치 냉장고가 아닌 일반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은 그거보다 훨씬 차갑고요. 냉장실은 보통 그거보다 몇 도 더 높거든요. 네네. 한 뭐 4, 5도 뭐 이 정도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에 딱 적합한 그 온도에 김치를 보관했을 때 더 좀 유리한 거죠. 더군다나 김치 냉장고는 이 김치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 딱 그 온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다 좀 차갑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김치 냉장고는 생각해 보시면 일반 냉장고처럼 이렇게 문을 활짝 여는 장롱문처럼 이렇게 활짝 여는 그런 방식보다는 네. 서랍 같은 데 김치를 넣어놓고 맞아요. 빼는 방식이나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함같이 생긴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윗뚜껑을 열어가지고 김치를 꺼내는 그런 방식이 많죠. 뚜껑형. 네, 그런데 이 장롱문처럼 이렇게 앞문을 여는 방식으로 하면 안에 있던 차가운 기운이 차가운 공기는 무겁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다 쏟아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좀 온도 차이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아하. 그런데 이 김치 냉장고 윗뚜껑을 여는 방식으로 하면 차가운 공기는 더 무겁기 때문에 아래에 어차피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 때마다 온도가 좀 덜 변한다. 서랍 방식도 마찬가지죠. 열면 그 무거운 공기가 계속 그 서랍 속에 일단 깔려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디자인 차이로도 좀 냉기가 잘 유지되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가 김치 맛을 유지하기에는 더 장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김치 냉장고에 뚜껑형 그리고 서랍형이 많은 이유가 그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냉기가 빠지지 않게. 네. 아 이거 몰랐네. 그리고 또 이게 김치 냉장고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이미 14년 전에 90%를 달성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부님들이 이제 높았군요. 나만 없어 이러면 또 안 되는 거고 김치 냉장고 집집마다 다 있는데 여전히 김치 냉장고 또 신제품도 나오고 계속 잘 팔려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일단은 김치 냉장고가 이제 많이 보급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김치 냉장고에 김치만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제품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딴 거를 넣어놔도 이 정도 차갑게 유지할 수 있는 거면 뭐든 다 넣어놔도 좋겠구나. 예를 들면 뭐 음료를 넣어둔다든가 뭐 주류를 넣어놓는다든가. 요즘은 아예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1253님이 김치 냉장고에 소주 보관하면 술맛 최고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9532님도 김치 냉장고에 술 넣어두면 맛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거 맞는 거예요? 그 특히 아예 그런 기능이 있는 경우 있더라고요. 특정한 주류 같은 경우에 막 소주로 이게 하면 절묘하다라는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술을 넣어 놓으면 술의 예. 도수에 따라서 김치 냉장고에 딱 보관했을 때 얼음이 살얼음만 살짝 낀다라는 거예요. 너무 얼음이 막 얼어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얼음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살얼음만 살짝 끼게 되는 그 상태로 딱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따라서 마셔보면 기가 막히다 뭐 이런 그냥 분들도 계시고. 냉장고는 온도가 좀 높고 냉동하면 큰일 나고 그렇죠.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그 사이 네. 딱 김치 보관하는 그 그리고 온도. 그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도 보통 김치 냉장고 더 높다고 좀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냉장고 냉장실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계속 꾸준히 유지해 주기는 하지만 뭐 제품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한 2도 정도 왔다 갔다 흔들린다라고 봅니다. 한 4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6도까지는 뭐 냉장고가 좀 있다가 6도쯤 되면 이제 냉장하자라고 하면 냉장을 계속하면 냉기가 나오면 온도가 한 4도까지 내려오겠죠. 네. 그러다가 계속 신나게 돌아가면 한 2도까지도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차갑게 했나? 그럼 또 이제 멈추면 또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한 또 4도 근처로 한 오차 한 2도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좀 이제 그 뭐 제품마다 더 정교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제품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김치 냉장고는 좀 좋은 제품이면 0.5도 안에는 일정하게 맞추자라는 식으로들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상대적으로 김치칸은 자주 안 여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딱 온도를 맞춰서 저장해야 될 만한 수많은 그런
이런 것들을 김치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면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다용도로 좀 퍼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예. 가구 수는 많아진다. 분가는 많이 한다라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예전에는 뭐 대가족이 모여서 살았다면 지금은 한 명, 두 명씩 나가가지고 따로 살림을 만들어서 산다라고 하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보급 대수는 추가로 늘어날 여지는 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좀 어떤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김치 냉장고를 크게 흥행동품을 일으켰던 이 회사가 전통적으로 공장이 이제 충남 아산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김치 네. 냉장고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네. 이 회사가 근래에 뭐 주인도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뭐 회생 절차를 밟는다 이래가지고 아직도 뭐 김치 냉장고 생산 잘 하고는 있는데 그 딤 그거 만드는 회사. 네네. 그래서 예전에. 좀 이렇게 좀 힘든 경영상의 힘든 시절이 있다 보니까 후발 주자들이 김치 냉장고 시장에서 이때다라고 하면서 좀 우리가 도전하면 그 파일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도전자가 삼성 LG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이 좀 격화된 그런 맞아요. 경향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전에 뭐 밥솥을 만든다거나 그런 다른 전자제품 하던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우리도 전자시장에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진출해보고 싶은데 약간 이런 음식과 가까운 주방가전의 틈새를 찾아가지고 이런 쪽으로 나가서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는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더 수요가 많은 쪽으로 나가는데 발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김치 냉장고부터 일단 한번 파보자라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경쟁 입장에서는 오히려 격화되는 요소도 있어가지고 김치 냉장고가 더 계속 팔리고 개발되고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9969님이 집에서 밥을 잘 안 먹게 돼서 김치를 조금만 사놓아서 김치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남편이 와인을 채우고 있어요. 라고 그러셨는데 왜 서양에는 와인 셀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치 냉장고에 와인 보관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 온도를 근데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포도주 경우에는 뭐 스파클링 와인 그러니까 샴페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차갑게 보관하기는 한다. 뭐 몇 도 정도로 냉장실 온도 정도로 보관하면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네네. 다른 뭐 우리가 제일 흔히 보는 그 적포도주 있죠. 빨간색 예. 와인 같은 경우에는 10도 좀 넘는 온도 뭐 13도, 14도, 15도 뭐 이 정도로 보관해라. 뭐 일반 냉장고 온도보다 높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니면 유럽에 직접 찾아가 보시면 그런 뭐 큰 유럽의 명문가 이런 데 가면 지하실에 이렇게 와인 셀러들이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하실에 좀 서늘한 곳에 포도주가 이렇게 먼지가 앉은 뭐 몇십 년 묵은 포도들이 쫙 이렇게 전시돼 있는 뭐 이런 데들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냉장고 같은 걸 이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게 사실은 정석이기 때문에 와인 셀러 제품들은 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죠. 김치 냉장고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조작하는 데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보다는 보통 조금 더 작게 만들죠. 한국 사람들이 김치 먹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술을 좀 덜 마실 것 같으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작은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 포도주 보관용 냉장고는 따로 만들어서 여러 곳에 좀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 보입니다만 요거는 또 원리를 좀 다른 방법으로 쓰는 제품들도 좀 많이 나와 있는 경향이 있어요. 원리가 좀 다를 수 예를 있어요. 들어서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 방식의 그런 와인 셀러도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와인 셀러는 워낙에 작게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뭐 냉매를 이용해서 뭘 얼렸다가 뭘 뭐 응축했다가 이런 방식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펠티어 소자라고 해가지고 전자 부품 자체로 차갑게 만드는 이 소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와인 셀러를 만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거 이용해서 뭐 김치 냉장고도 소형은 만들기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펠티어 소자라는 게 약간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차갑게 하는 데는 앞으로 일반적인 냉장고 에어컨 말고 여기저기 많이 쓰일 거다라는 이런 움직임도 꽤나 있습니다. 뭐 일부 발명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와인셀러 같은 데 요즘은 들어가고 있는 펠티어 소자를 정말 작고 간편하게 만들어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연결해서 여름에 옷으로 만들어서 입고 다니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면 시원할 테니까.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에도 제품 많이 만들어서 나오고 있고요. 하나 이제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이 펠티어 소자 같은 경우에 작은 크기로 차갑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됐냐면 그 미사일 중에서 열 추적 미사일 있잖아요. 주변에 어디에 뜨거운 엔진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쵸. 거기를 추적해가지고 꽂히는 미사일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열 탐지기가 열 추적 미사일 앞부분에 달려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열을 탐지해야 되니까 지 자신이 뜨거우면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제일 뜨겁네라고 하면서 자폭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열 탐지기의 그 시커라고 하는 부분, 탐지하는 부분은 좀 차갑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사일 안에 뭐 에어컨에 냉장고를 집어넣기에는 공간이 비좁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열 탐지기의 냉각을 이 펠티어 소자라는 걸로 했었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뭐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뭐 천궁2라든가 천궁이라든가 신궁 이런 거 네. 미사일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그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가 뭐 지금은 뭐 계열사가 분리가 되고 주인이 바뀌고 해서 좀 달라졌습니다만 과거에 그 뿌리가 같았던 회사였던 이 구미에 공장이 있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뿌리가 같았던 회사에서 이 펠티어 소자를 생산해가지고 이런 와인셀러라든가 이런 냉장 이런 냉방 목적적으로도 이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유도 미사일의 그 열 추적 장치를 냉각하려고 만들었던 그 기술을 예전에 개발했던 거를 냉각 제품에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가? 뭐 그것까지는 뭐 이건 구사김이라고 얽힌 거라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만큼 기술이 여러 가지 갈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군사 기술이 또 산업 기술이 되는 거니까요. 네. 뭐 전자레인지도 그렇고 1805님이 또 군대 이야기해 주셨어요. 김장 군대에서 백통 땅 파서 묻던 생각이 나네요. 옛날 이야기.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와인 셀러 자체를 갖고 계신 분들보다 선물로 받았거나 네. 어쩌다가 와인 한두 병이 집에 있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냉장고에 넣자니 너무 차가울 것 같고 그냥 상온에 보관하자니 너무 좀 따뜻할 것 같고 한두 병 있는 집에서 네. 이 와인 어떻게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햇빛이 안 들고 그래야지 햇빛이 많이 받으면 변질되니까요. 그리고 최대한 좀 서늘한 곳을 찾아서 그러니까 네. 그늘지고 서늘한 곳을 찾아서 놓아두면 그 포도주의 향과 맛을 변질시키지 않는 정도로만 안에서 미생물들이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온도하고 햇빛 조건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부분 좀 눕혀서 보관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와인셀러 같은 보니까 데도 다 보면 눕혀져 있고. 눕혀서 이렇게 꽂아놓잖아요, 그죠? 병으로 이렇게 세워놓질 않고. 왜 그런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뭐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제가 뭐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렇게 해놔야지 코르크 마개가 좀 촉촉하게 적셔지는데 그래야지 외부하고의 공기 접촉을 딱 적절한 수준으로만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워놓으면 코르크 마개가 마를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닿으니까. 그럼 너무 공기가 숭숭 통해가지고 안에 있는 세균들, 미생물들의 이런 활동을 좀 바꿀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동물원에서 뭐 동물 기르는 거하고도 비슷하죠.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줘야지만 거기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발효식품들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세균 같은 미생물들을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맛이 깊어지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라는 뭐 기본 원리를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그 미세한 조건까지도 저 와인도 그렇고 우리가 김치 이야기하다가 또 와인까지 다녀왔습니다. 깊이 있게 또 넓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상황 잠깐 한번 보면요. 코스피는 3.2% 내린 3,875, 코스닥은 2.56% 내린 869 이어지고 있고요. 딱히 뭐 낙폭은 크게 좁히지는 못하는 상황.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71원, 한 1,471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역시 성공예감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입니다. 좋은 책 같이 읽으셔야죠. 미국에서요. 특별한 광고나 마케팅 없이도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슈퍼마켓이 있는데요. 그 슈퍼마켓을 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같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로이스 킴 이분의 책 우리는 다르게 팝니다를 같이 또 읽어보시죠. KBS 1라디오 또 유튜브에서도 같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